교과서 속에 숨어있는 과학 원리를 재미있는 실험으로 알아보는 시간. 오늘은 중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우리 주위의 화합물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실험을 함께할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오렌지 주스, 플라스틱, 시멘트, 프라이팬. 이것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 가지 물질을 섞어서 만든 것인데요.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사용하는 많은 것들은 혼합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오늘은 다양한 실험을 통해 혼합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질은 크게 혼합물과 순물질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물질로만 이루어진 물질을 순물질이라 하고, 설탕물처럼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는 물질을 혼합물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 혼합물은 물질이 고르게 섞여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균일 혼합물과 불균일 혼합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달걀을 삶을 때 물에 소금을 먼저 넣고 삶습니다. 또 추운 겨울 강물은 얼지만 바닷물은 잘 얼지 않죠? 이것은 바로 혼합물의 끓는 점과 어는 점의 특징 때문인데요. 끓는 점과 어는 점을 이용하면 우리는 순물질과 혼합물을 구분해낼 수 있습니다. 실험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물질의 끓는 점과 어는 점을 알아보자. 실험에 필요한 준비물은 둥근 플라스크, 알코올 램프, 물과 소금, 고무 호스 등입니다. 둥근 플라스크에 물을 채워주세요. 한쪽엔 얼음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둥근 플라스크와 연결된 관에 고무 호스를 끼워서 얼음물이 담긴 비커와 연결해주세요. 고무 호스를 이용해 둥근 플라스크를 얼음물과 연결하면 가열 시 열로 인해 깨지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둥근 플라스크의 입구를 고무마개로 막아주세요. 이때 고무마개에 온도계를 끼워서 플라스크 안으로 넣어줍니다. 이제 알코올 램프로 둥근 플라스크 속의 물을 가열합니다. 가열하는 동안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온도를 측정해 주세요. 5분 간격으로 온도를 측정했습니다. 온도계가 100도씨까지 올라가는데요. 이것으로 물의 끓는 점이 100도씨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소금물의 끓는 점을 알아볼까요? 전자저울을 이용해 5g의 소금을 측정합니다. 그리고 소금을 물에 섞어서 5%의 소금물을 만들어주세요. 메스 실린더를 이용해 100ml의 물을 측정하면 5%의 소금물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알코올 램프에 가열해 주세요. 물을 가열했을 때와 같이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온도를 측정해 줍니다. 소금물의 끓는 점은 몇 도씨일까요? 소금 농도가 5%의 소금물은 물보다 더 높은 온도인 102도씨에서 끓기 시작합니다. 물과 소금물, 즉 순물질과 혼합물의 끓는 점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순물질인 물의 끓는 점은 100도씨로 일정합니다. 하지만 혼합물인 5%의 소금물은 물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하기 때문에 끓는 동안 온도는 계속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순물질과 혼합물의 어는 점을 비교해 볼까요? 한쪽의 비커에는 물을, 다른 쪽 비커에는 5%의 소금물을 준비합니다. 비커로 각각의 물질을 5ml로 측정한 후 시험관에 넣어주세요. 시험관 아래에는 큰 비커를 놓아줍니다. 그리고 각각의 큰 비커에 얼음을 넣어주세요.
그다음 비커 안의 얼음에 소금을 뿌려주는데요. 얼음에 소금을 넣으면 어는 점이 낮아져서 냉각제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험관에 온도계를 넣고 각각의 어는 점을 알아볼까요?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온도를 측정해보면 각각의 비커의 어는 점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물의 어는 점은 0도씨로 일정하고 5%의 소금물은 물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얼기 시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때문에 5%의 소금물은 어는 동안 온도가 계속 낮아지게 됩니다. 혼합물인 소금물은 순물질인 물보다 끓는 점이 높고 끓는 동안 온도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또 얼음을 넣어 어는 점을 실험했을 때 혼합물인 소금물은 순물질인 물보다 어는 점이 낮고 어는 동안 온도도 일정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 실험을 통해 혼합물은 순물질에 비해 끓는 점이 높고 어는 점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물질을 순물질, 2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섞인 것을 혼합물, 그리고 원소들이 결합하여 생성된 물질을 화합물이라고 합니다. 실험을 통해서 혼합물과 화합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합물과 화합물의 성질을 알아보자. 준비물은 철가루, 황가루, 자석과 전자저울 등입니다. 4개의 시험관에 각각 A, B, C, D로 라벨을 붙여주세요. 비교하기가 더 수월해지겠죠? 먼저 전자저울을 이용해 철가루 11g을 측정한 후 시험관 A에 넣어줍니다. 그 다음 황가루 11g을 전자저울을 이용해 측정한 후 시험관 B에 넣어주세요. 이번에는 시험관 C와 D에 철가루 4g을 각각 넣어줍니다. 그리고 황가루 7g을 각각 시험관 C와 D에 넣고 흔들어서 섞어주세요. 다시 확인해 볼까요? 시험관 A에는 철가루, 시험관 B에는 황가루, 그리고 시험관 C와 D에는 철가루와 황가루가 섞인 혼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철과 황의 혼합물과 화합물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해 자석을 데워 보겠습니다. 철가루가 들어있는 시험관 A에 자석을 데워보면 자석에 철가루가 끌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황가루가 들어있는 시험관 B에 자석을 데워보면 반응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철가루와 황가루를 섞은 시험관 C에 자석을 데워볼까요? 철가루만 끌려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철가루와 황가루를 섞은 시험관 D를 알코올 램프에 가열해 보겠습니다. 충분한 시간 동안 시험관 D를 가열해주면 순간 붉은색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때 가열을 멈춰줍니다. 이제 시험관 D에 자석을 데워볼 텐데요. 시험관 D의 철가루도 자석에 끌려올까요? 가열 후 시험관 D는 철가루가 자석에 끌려오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바로 철가루와 황가루가 혼합돼서 전혀 다른 물질인 황화철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철가루는 자성이 있어서 자석에 쉽게 붙지만 황화철은 철의 원소는 있으나 화합물의 형태이기 때문에 철의 고유한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죠. 때문에 자석에 붙지 않는 것입니다. 철가루와 황가루를 섞어 혼합물을 만들고 각각의 시험관에 자석을 데워 보았습니다. 자성이 있는 철가루는 자석에 끌려오고 황화철로 변한 시험관 D는 자석을 데워도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죠. 이것은 열을 통해 전혀 다른 성질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혼합물은 성분 물질의 성질을 지니지만 화합물은 성분 물질의 성질을 지니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숨쉬는 데 필요한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산소, 수소, 질소, 이산화탄소 등 여러 가지 기체가 섞여 있는데요. 이처럼 우리 주위에서 아무것도 섞여 있지 않은 순물질을 찾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실험을 통해 순물질, 혼합물, 화합물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